하이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자, 오늘은 어떤 요리 먹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양배추로 스테이크를 굽고요. 양배추로요? 네, 그리고 청경채랑 케일을 살짝 데쳐가지고 메시드 포테이토에 올려서 같이 먹을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얘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이거 네. 먹는 건가? 네, 이 친구가 네.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 얼굴 사이즈가 제가 작은 편이 아닌데 네. 가려져요. 어? 시장에 상품이 나올 때는 이렇게 큰 겉잎들은 떼서 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예쁘고 초록초록한 것만 이제 상품성이 좀 있잖아요. 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주로 만나게 되고 네. 오늘은 우리가 상품성이 없어서 너무 커져서 색깔이 좀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그런 친구를 데리고 그래서 왔어요. 뭐냐고요, 얘가.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재료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있어요. 그럼 뭐 케일? 아, 네, 맞아요. 케일이 네, 이렇게? 케일입니다. 오, 이렇게 큰 케일이 있군요. 네. Oh, what a perfect day to get away from it all. Wanna run around and pl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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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nging from a tree. Let's make believe and explore all the possibilities. 청경채가 아래쪽 여기 뿌리 부분이 줄기가 좀 두텁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끓는 물에 밑둥 부분을 좀 두셨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Wanna be away. 저 한때 막 속이 너무 쓰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양배추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잘 씻어서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네. 또 보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조금만 두면 이 표면에 곰팡이들 막 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양배추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으니까 네. 제일 바깥만 떼면 안은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씻거나 안 씻거나 네.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양배추는 재배할 때 키울 때 벌레가 엄청 먹는 채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을 치지 않으면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약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엄청 약을 쳐야 되고. 양배추를 보통 칼로 잘라서 쓰시잖아요. 칼 닿은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뽀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기가 닿지 않게 보관하시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양배추를 사면 겉잎을 떼고 씻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겉잎으로 얘를 잘 감싸가지고 보관하시면 수분도 안 날아가고 오. 색깔도 덜 변하고 중간 불로 계속 구우실 거예요.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올 때까지는 구우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디 보자, 우리 집 냉장고에도 양배추가 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해 보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맞아요.
오, 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아 근데 저는 비건, 보디빌더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해서 이 가능한 건지 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좀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esde el día en que te vi sentí como que ya te conocía, un minuto fue suficiente y ya sentía quererte. Me encanta que seas tan ocurrente, de repente dices cosas que me vuelan la mente simplemente, pero siempre estás presente. 쟤는 이미 단백질이 충분해가지고. 오. 네. 어떤 데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일단 두부? 네, 두부랑 녹색잎 채소에도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완벽한 식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국가공인 건강운동관리사 눈에는 딱 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초록, 베이지색, 이거 양배추 이런 게 아니라 칼로리가 막 숫자로 다다닥 보이고 이런 거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대충은 짐작이 가능한. 삐삐삐삐삐. 맞습니다. 칼로리 계산기가 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양배추가 한 4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g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부 100g에 10g의 또 단백질이 있고 이제 청경채랑 케일에도 6g 정도의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6g에 여기 8g이니까 24g인데 이걸 저 혼자 다 먹으면 저한테는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만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전 보디빌더는 원래 하루에 5끼 먹기 때문에 이거 먹고 3시간 뒤에 또 먹으면 돼요. 아 그래요? 5개 먹어요? 네, 한 4끼, 5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 30g 들어있는 단백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드셔보실까요? 맛있어요? 거의 치즈인데요? 그래요? 네. 오, 브라타 치즈 같은데? 이스트가 들어있어요. 네. 영양형부도 또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채식인들한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B12라는 비타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치즈 같아요. 맛있다. 네. 쫄깃쫄깃하고 네. 채식이 좀 더 힘들겠다. 거기서 맛을 찾으려면 고달프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저희 같은 기차 타고 왔잖아요. 고향이 대구시고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선배님. 근데 같은 고등학교긴 하지만 거의 뭐 강산이 한 두세 번 바뀔 정도의 예. 횟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해도 좋을 뻔했어. 와우. 와우. 본격적으로 채식을 시작한 게 그러면 언제쯤부터요? 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딱 결단 내리고 채식을 하게 되는, 돌입하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대회 준비를 또 하고 있었고 다큐에 채식 관련된 다큐들도 좀 보다 보니까 남은 4주를 한번 비건으로 도전해볼까 했는데 몸이 좀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대회에서 2등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도
10명 중에 2등 할 수 있구나. 소기의 성과를 예. 누리게 되니까 네. 더 이제 추진력을 가지게 돼. 이렇게 해서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면 앞으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봤던 다큐멘터리가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이제 채식 운동 선수들을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고 약간 전혀 환경이랑 관련 없는 다큐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환경 운동할 수 있게끔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다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이 역도 선수, 미식 축구 선수, 보디빌더인데 한 번도 고기 먹은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도 많이 성장을 시키지만 네.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도 성장을 많이 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고 게다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랑도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인병과 연관이 크거든요. 네, 고지혈증과 네, 비만과 지금- 특히 이제 연관성이 많이 하나하나 말씀 성인병, 고지혈증 지금 열거하시는데 여기 팍팍 와서 꽂히는데요.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에 대체로 없는 게 뭐 메티오닌이라는 항암 아미노산인데 뼈를 또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동물성 식품에 많은데 채식으로 먹으면은 이제 초과하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도 채식이 가장 건강하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야, 계속 설득 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 비건인이 된 이유 중에 네. 아버님도 어떤 네. 그 이유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채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뭐 너는 먹는데 왜 나한테 먹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안 먹을게라고 한 거예요. 오. 네, 나도 그러니까 안 먹고 아버지한테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냥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해서 결과를 보여드리자.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년이 흐른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 번 또 쓰러지셨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고기 3점을 먹고 30분 뒤에 아이고. 원인이 웃어서 그거밖에 낼 일이 없잖아요. 아니네요. 네. 건강하고 싶으면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채식을 해라. 아니 그 제작진에서 오늘 아버지가 응원차 잠깐 오실 거라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못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못 오셨고 형님으로 보이는 분이 네네. 저기 와서 계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와 진짜 젊어 보이신다. 아니 이렇게 아들이 건강 관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떠세요? 저번에 저 처음에 권유를 받았을 때 참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득되십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저도 한 85kg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 72kg 정도 나가는데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식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겠죠? 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야만 합니까? 채식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뭐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그 이 격차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 채식하기 이전에는 다 좋아했죠. 콜라 막 치킨. 그냥 고기류 다 좋아했죠. 뭐 피자, 치킨, 햄버거, 뭐 스파게티, 미트볼, 뭐 따질 거 없이 그냥 대단한 분이네. 올라운드로 그냥 다 먹었는데, 근데 이제 비건하고 나서는 그냥 이제 맛있는 비건 식당 위주로 좀 찾아서 먹는데 워낙 입맛이 까다롭지가 않아가지고 다 잘 먹는 편이라. 전 오히려 비건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와. 협성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제가 왜 뿌듯해지죠? 와, 어떻게 그 햄버거, 치킨 막 드시다가 네. 하루아침에 이게 탁 바뀔 수 있을지.
나에게 채식은 정답이다. 이제 제가 어릴 때 또 소화 비만이었어요. 네, 소화 비만이었어가지고 막 외모 컴플렉스도 꽤 많았고. We fit like two birds in a house on the corner of 6th and 8th. I've got to say. 살도 좀 남들보다 빨리 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뺄 때는 엄청 힘들고, 네, 뭐 약간 그래서 사실 보디빌딩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살아왔는데 채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몸이 많이 뒤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채식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뭐 제대로 된 정답을 찾았다, 뭐 이제 정답을 찾게 해준 식단이라고 약간 정의할 수 있겠네요. Every day in our place, I'll visit every Wednesday. Our imaginary hey boy, we'll see you soon. Miles 어쨌든 이제 운동인으로서 채식이라 할지라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평소에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직접 해 드실지 아니면 직접 다 해먹고,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다 제 손을 거친 음식만 먹고. 네. 오전에는 주로 운동 전이나 오전에는 과일 위주로 먹고, 점심부터 저녁 사이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미 채식처럼 약간 자연 식물식 컨셉이라고, 최소한의 가공, 그리고 가공을 하지 않은 이제 식물만 먹는 거를 자연 식물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회원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네. 회원분들 중에 뭐 비건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얘기들 하시는지. 비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한테 닭가슴살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다. 뭐 웨이 프로틴 단백질 같은 거 뭐 안 먹여서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고, 비채식인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제가 특별히 식단을 많이 터치하진 않아요. 네. 개인의 식단을 존중하거든요. 목적이 좀 이제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진짜 아프신 경우나, 예, 뭐 다이어트, 뭐 좀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할 만큼 뭔가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입을 하죠. 네. 근거를 들어서 다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고 제 말을 또 이제 신중히 듣더라고요. 네. 비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서요? 저는 오로지 건강 때문에 채식을 시작하긴 했지만, 예,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예, 채식을 하면 확실히 그런 영향들, 예, 뭐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제 그런 뭐 온실가스 등 뭐 그런 영향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몸에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지구에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차피 내 몸 때문에 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더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채식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자라는 게 이제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채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딱 끊고 바꿔요. 뭐 이런 거라든지. 보십시오. 건강에 좋습니다. 라든지. 하루에 한 끼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몸 변화를 체크해보다 보면, 예, 그렇게 이제 한 지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그 지인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오히려 하루 한 끼 자기 전에 채식을 했는데, 뭐 저녁 식사를 채식으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좀 다르더라. 진짜 가쁘네요. 예, 저녁 안 먹고 일어나도 진짜 맞습니다. 가뿐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하루 한 끼부터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입맛도 조금 채식에 맞게 좀 바뀔 거고, 몸도 훨씬 더 많이 적응된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의지를 꺾이지 마시고 네, 체질을 꼭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을 전달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이 코너의 디저트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네. 바로 대담한 한 컷인데 아, 네. 오늘 이 사진을 대담한 한 컷으로 저희한테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 어떤 사진이에요? 제가 비건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에서 그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체급에서 1등을 한 대회 사진입니다. 와, 이때 기분이 사람들 시선에서는 저 사람이 1등이구나, 저 사람이 이 암흑에네, 네. 이게 아니라 본인은 그 안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등 딱 됐을 때. 1등 딱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딱 실전에서 딱 드러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걱정이나 편견들을 한 번에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제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커져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Elevator, then we're kissing in the back of the car. That voice in my head says to slow down, but it can't see the way you're looking at me right now. It may not be next week what I need. 커피 한잔 할래요? 권 대표님이 나를 불렀네. 우리 권 대표님 웬일이야? 더도 톱밭이 아니고 이 커피숍에서 이거 시원하게 이제 그 아이스 커피 한 잔 탁 하고 이제 일하자. 우리 대표님 멋져. 예. 일동 씨 먼저 와 계셨네요. 오 대표님 짜잔. 아, 일찍 오셨네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원하죠, 그죠? 그렇죠. 커피를 내가 더 이렇게 다 얻어먹네요. 오늘은 네.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고 네. 커피 말고 다른 걸 좀 주문했습니다. 야, 이거 뭐지? 더 기대가 되네. 원하신 커피 찌꺼기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너무 무겁다고 일반 종량제 버리니까 환경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수거 거부를. 그래서 소분을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커피숍 앞에 이제 시민분들 가져가시라고 소분을 해서 놔뒀는데 가져가신 분들도 다시 가져와요. 그게 안 말려서 또 드리니까 곰팡이 피고 하니까 자기네들 못 쓰겠다 하면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치곤란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가루가 되려면 1분을 넣어줘야죠. 커피 찌꺼기. 내 뒤통수 맞았네. 그 대표님 이걸 그러면 이용하시는 거예요? 재활용? 제가 이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어허. 저희 도시농부학교에 가서 이제 커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재활용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토양에다가 돌려주면 예. 우리 토양도 살고 또 지구도 살리는 일석이조, 3조, 4조가 되는 거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고 이게 쓸모없는 애였는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퇴비화돼가지고 여러 식물 잘 자라게 해주고 하니까 나도 지구 살리는데 동참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처치곤란이었던 게 이제 처리가 되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뿌듯합니다. 네. 이거 대표님. 네. 뭐 퇴비 재료 만든다면 또 방앗간은 또 웬일이에요? 우리 퇴비 만드는데 네.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응?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가지러 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준비했습니까? 뭐 이렇게 고소해? 이게 뭘까요? 이거
참기름. 아 이거 뭐예요? 아, 예, 이거는 예. 참기름을 짠 깻묵 덩어리입니다. 동네 이웃 주민이나 예. 퇴비로 사용하시는 분들 좀 달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또 예. 그 공기태 대표님이 또 친환경 뭘 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서 또 일부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여기 오셔가지고 깻묵 제거 쓸게요 그러고 하셨네. 네,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럴 때? 뭐 좋은 일을 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서 그냥 선뜻 건네드렸습니다. 그렇죠. 버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재활용된다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예, 예, 예. 오 세상에 커피 찌꺼기도 냄새가 좋은데 아니 깻묵은 냄새가 더 좋은데요? 와 그럼 이게 그러면 이 권 대표님이 가져가서 네. 이 퇴비로 재활용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야 세상에나 만상에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야 너무 귀하다. 커피 찌꺼기, 커피박, 깨찌꺼기, 깻묵 이용한 퇴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농부들은 이런 걸 만들어 두면 집에서 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커피 예. 찌꺼기만으로도 예. 우리가 방향제 같은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있죠. 어, 예. 그렇죠.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땅속에다 조금만 묻어줘도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더 섞으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면 그 퇴비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준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장갑을 안 꼈어요. 그죠? 일부러. 예. 그러니까 손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아유, 없는 그럼요. 퇴비를 예. 만들어 예, 보겠습니다. 건강한 재료들이니까. 예. 자, 요게 두 개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거 뭐 사기가 좀 힘들다,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예. 마지막 재료. 흙처럼 보이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엽토라고 아, 해요. 부엽토. 부엽토. 우리가 나무 밑에 보면 예, 깔려 있는 낙엽 밑에 낙엽을 살짝 긁어내면 나오는 거죠. 나오는 요 부엽토. 이렇게 하얀 곰팡이 펴 있죠. 예, 예. 이렇게 하얀색 곰팡이가 바로 미생물이에요. 아, 요놈이 요거를 이제 커피 찌꺼기랑 넣어주면 넣어서 일꾼으로서 이제 커피 박을 만드는데 오, 세상에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모든 게 섞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보여 주세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7대 3이에요. 7대 3. 그럼 커피 박이 7, 깻묵이 3. 그다음에 나머지 부욕토는 그냥 한 조금씩? 뭐 몇 줌 정도, 아, 몇 뭐 줌을. 두서너 줌 정도만 예, 넣어주면 예.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예.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 넣으시면 안 돼요? 다 넣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70%만. 예, 한번 넣어보세요. 70%. 70%. 어떻습니까? 70%.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예, 조금만 더. 야. 그다음 요거 깻묵을 이제 깻묵. 깨줘야 돼요. 깨면 이렇게 바로 부셔집니다. 어머, 그럼 세상에. 얘네들을 이렇게 잘게 잘게 부셔주면 돼요. 오, 이 깨가루 나오는 거 봐요. 네. 오.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진다. 아, 깨.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엽토. 이거 부엽토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엽토는 한 줌씩. 한 두 줌 정도만 넣을게요. 이렇게 예. 넣고 그다음에 한 줌, 두 줌 정도 이렇게 섞을까요? 넣고 자, 그다음 이제 쉐이크. 아, 쉐이크. 쉐이크. 전체를 다 이렇게 커피 찌꺼기랑 이 깻묵이랑 깻묵이랑 부엽토랑 이렇게 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네. 수분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네. 여기다가 물을 조금 부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내가 이렇게 잡았을 짰을 때 네. 여기가 물기가 살짝 맺힐 정도. 손에. 그렇죠. 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촉촉해요. 촉촉하죠.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 커피숍에서 가져온 그 커피 안에 수분이 자체로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신기하네. 보시면 돼요. 일반 그냥 커피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숙이 되는 게 아니라 커피 찌꺼기 안에 미생물이라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꾼을 안에 넣어줘서 커피 찌꺼기가 이제 우리가 건강한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부숙이라고 하고 일반인들이 커피 찌꺼기를 가져가서 실패하는 원인이 이 부숙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생물을 넣어서 커피 찌꺼기를 우리가 부숙을 시켜서 이제 밭이나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사용하시면 커피박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유기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유소, 그 다음에
리그닌, 그다음에 폴리페놀, 카페인 등 각종 우리가 작물에 좋은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박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게 되면 아주 건강한 작물, 그다음에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소를 좋아해요. 그렇죠. 공기를 좋아해요. 공기를 좋아하죠. 예. 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요렇게 놓고 구멍을 뚜껑을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순환이 안 되니까 요렇게 구멍을 뚫어. 한 6군데. 공기가 통하도록 그죠? 이런 구멍을 공기가 뚫어주세요. 통하도록 뚫어줍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완성입니다. 와, 이렇게 쉽게 끝나요? 그죠? 완성이고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좋은 게 예. 이게 부숙될 때 온도가 온도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발효가 되잖아요. 예. 요게 한 60도 정도가 돼줘야 돼요. 조금 약간 뜨거워야 돼요. 약간 뜨겁죠. 이게 약간 손을 넣으면 약간 뜨뜻할 정도로. 따끈따끈하다. 예. 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도계. 튀김기 온도계 아니에요? 네, 온도계. 튀김할 때 온도계. 그렇죠. 자, 요거를 갖다가 꽂아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아, 이 온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꽂아 주면 여기가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60도까지 올리려면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하려면 여기서 보일러를 떼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부엽토라는 걸 넣었잖아요. 예. 미생물. 예. 그 미생물이 안에 커피 찌꺼기를 발효하면서 나는 열이 있어요. 어머머.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이제 이 발효시키는데 가장 큰 일을 하는 일꾼이죠. 이야, 지가 알아서 발효가 열을 됩니다. 내네요. 그렇죠. 한겨울에도 60도가 올라갑니다. 연락이 일하네요. 그렇죠. 연락이 일하죠. 연락이 일하네. 네. 와.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어떻게 뿌려야 돼요? 상토랑 얘랑 1대1로 섞어서 예. 모종을 키우시면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밭에는 예.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고슬고슬 그냥 뿌리면 돼요. 그렇죠. 비료 치듯이. 그렇죠. 퇴비의 달인 퇴달 거기태 대표님과 함께 만든 자원순환 퇴비 만들기 끝! 그다음에 정면 보시고 쇠볼을 살짝 편다 생각하시고 허리 살짝만 느껴고 팔로 데드라인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둘 다 비건 지향을 하는 사람들로서 여기 PT샵 이도경 트레이너를 만난 게 일단 너무 장점이고요. 고릴라도 풀만 먹는데 진짜 고릴라보다 더 큰 우리 도경쌤 보면서 진짜 가능하구나 생각합니다.